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뜻도 배웠고 함수도 배웠고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배웠는데, 자, 이제 몇 가지 공식을 또 배울 거야. 말 그대로 이름에 사인 법칙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그죠? 물론 이해도 하고, 말 그대로 사인이 들어가는 법칙이니까 사인이 들어가는 공식을 몇 개 배울 건데, 자, 우선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삼각형 세 꼭지점을 ABC,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BC라고 했을 때 이 사인 법칙은 뭘 배우냐는 거냐면은 삼각형에는 항상 각도 3개, 변도 3개가 있어요. 그죠? 이 세 변과 세 각의 관계를 사인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 거야. 자, 뭔 말이냐? 당장은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뭐 사인, 코사인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뭘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중3 2학기 내용 중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하나 싹 그어주면은 반원이 생기죠. 그죠? 그럼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 요 점이랑 C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가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거 배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삼각형에서 요 각 A 있죠? 이 삼각형의 각을 원에서 보면은 요 각 A가 원주각인 거 알겠습니까? 원주각, 호 BC의 원주각, 맞죠? 그럼 이때 이 지름을 하나 싹 그었을 때 요 점이 있지, 그지? 요 점을 만약에 내가 A'이라고 하면은 요 A'에 해당하는 요 각 보이냐, 요가? 요 각도 호 BC의 원주각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서로 어떻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원래 삼각형의 각 A랑 지름을 그어가지고 만든 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여기서 요 각 A'이랑 요 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각이랑 각의 크기는 똑같으면서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면은 몇 분의 몇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요 길이가 핵심이네. 야, 요 길이는 외접원, 그죠? 삼각형 외접원의 지름인 거니까 그 반지름을 보통 외접원에서는 대문자 R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이 지름의 길이가 2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요 각 A 프라임, 어차피 A 프라임은 각 A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각 A에 사인을 한번 구해보자. 요 각은 얘랑 같은 거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의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지, 그지? 몇 분의 뭐냐? 외접원의 반지름 2배, 즉 지름분의 원래 삼각형 ABC에서 요 각 A에 마주보는 데, 요 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사인 B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사인 A가 2R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알겠냐? 요 그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로 이렇게 삼각형 ABC를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각 B를 똑같은 각으로 만들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예를 들면 뭐 중심을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은 요 각 B가 요 각이랑 똑같아지는 거 알겠죠? 요 호의 원주각이니까. 그럼 또 이번에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 지름의 길이가 2R이 되는 거고, 원래 삼각형에서 각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B는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그대로 한 변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사인 B는 요 사인 B는 B변분의 높이니까 2R분의 B인 거 알겠죠, 그지? 같은 방법으로 사인 C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요게 기본 사인 법칙. 그래서 각의 크기의 사인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관계가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이 하나 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살짝 정리를 해갑시다. 자, 여기서 양변의 분모 2R을 곱합시다. 양변의 2R을 곱해주면은 A만 남죠?
그럼 변의 길이 a는 sin a랑 2r을 곱하면 됩니다. 2r 곱하기 sin a. 그럼 여기서도 양변에 2r을 곱하면은 변의 길이 b는 2r 곱하기 sin b라고 쓸 수 있고, 변의 길이 c는 다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걸 또 변형해 갑시다. 이번에는 양변에 sin A, sin B, sin C를 다 나눠 봅시다. 그럼 나눠주면은 좌변은 뭐가 되고, sin A분의 A가 되고 는 2R이죠, 그죠? 얘도 sin B를 나눠주면은 sin B분의 B는 2R이 될 거고, 이놈도 sin C를 나눠주면은 sin C분의 C가 되겠지? 자, 하필 해보니까 이 분수 값들이 다 어떠냐? 2R로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 sin A분의 A는 다 똑같습니다. sin B분의 B랑 다 똑같고, C도 똑같고, C분의 C도 똑같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로 똑같으냐? 외접원의 반지름 2배랑 다 똑같다. 자, 요게 책에 나와 있는 사인 법칙 공식이다. 이해되죠? 자, 문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풀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쳐다보면은 세 변의 길이 A, B, C 보이죠? 세 변의 길이의 B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는 얘네들의 B랑 똑같은 건데 전부 다 2R, 2R, 2R 보이잖아, 그치? 그럼 정리하면은 sin A, sin B, sin C, B랑 같은 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의 B가 그 각 변에 마주보는 각이랑 비례하는 게 아니고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이랑 정비례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 이 사인 법칙의 핵심은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은 사인이랑 비례한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사인 법칙은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39페이지 한번 볼까요? 139페이지 보기 1번. 그냥 간단하게. 자, 각 A가 45도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그때 변의 길이 A를 구하시오.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45도 각이랑 요 구하는 변이 하필 딱 마주보는 각이죠, 그죠? 그러면 대놓고 요 사인 법칙 공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써보면은 사인 얼마분의 각도 45도 특수각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는 외접원의 반지름 10의 2배. 그치? 그럼 양변에 사인 55만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될 거고요. 2번은 마찬가지. 이번에는 각 A가 30도 특수각이 나와 있고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대놓고 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공식에만 대입을 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3번은 변의 길이 3이 나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 나와 있다. 이번에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것도 보세요. 외접원의 반지름 무조건 사인 법칙. 자, 각 A는 일단 모르니까 sin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은 외접원의 반지름 2배니까 6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sin A가 뭐가 나오냐? 2분의 1입니까? 자, 그런 다음에 각의 크기까지 실제로 구하래요. 그죠? 2분의 1이 특수각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각 A는 몇 도가 되는 거냐? 30도 알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야. 답이 30도밖에 없을까?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게 30도밖에 없을까? 저번 시간에 삼각함수 했죠?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지? 여기서 요게 몇 도죠? 파이 180도예요, 그죠? 그럼 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 2분의 1 되는 게 이렇게 두 군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각이 내가 구한 특수각 30도인 거고 요 각이 몇 도냐? 150도인 거 알겠죠?
그럼 각 A가 150도가 될 수 있어 없어? 그죠? 삼각형의 각이니까 180도보다 작으면 각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각이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요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에서는 뭐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30도만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의 길이, 외접안의 반지름, 각의 크기 구하는 이런 문제. 나머지 보기 문제는 뭐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하고요. 자, 기본 문제 11번 바로 갑시다. 자, 이제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대표 문제들. 자, 1번. 삼각형 세 각을 가지고 sin A, sin B, sin C를 조사를 했을 때 요 두 사인의 합이 나머지 사인의 합보다 항상 크다라는 걸 설명해 보래요. 뭘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 당장 뭐 별의 길이도 모르고 각의 크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지? 사인 값들끼리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주어져 있는 거는 각으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인데 우리가 배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 각 사인으로 나와 있는 거를 다 별의 길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sin A를 뭐라고 바꿀 수 있는지 혹시 알겠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sin A분의 A는 외접원의 반지름 2R과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거를 샥샥해서 sin A는으로 정리하면은 그 sin A 곱하고 2R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sin A가 뭘로 바뀌냐? 2R분의 A로 바뀝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sin B는 2R분의 B로 바뀝니다. 이게 다 D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sin C도 2R분의 C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과연 이거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되냐? 그럼 양변에 2R을 곱해버리면은 두 변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 길이의 합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각을 변의 길이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2번은 반대로 변의 길이의 관계식이 있어. 이걸 가지고 sin A, sin B, sin C, sin 길이의 관계식을 써보래. 그럼 또 반대로 이번에는 변의 길이들을 sin으로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또 있잖아, 봐네. sin A분의 A가 2R이면은 양변에 sin A를 곱해버리면, 그죠? 변의 길이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 곱해버리면은 2R sin A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sin B, 변의 길이 B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러면은 B 자리에다가 2R sin B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2 곱하기 2R sin B는 A 변의 길이를 2R sin A, C 변의 길이를 2R sin C. 그럼 양변에 다 뭘로 약분할 수 있다? 2R로 다 약분해버리면은 2 sin B는 sin A 더하기 sin C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기본 공식을 잘 알아두면은 그 다음 변형만 잘하면 됩니다. 자, 3번은 각의 크기가 나와 있네. 각의 크기가 3대 4대 5랍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네, 그치? 세 각의 합은 몇 도인데? 180도인데, 그죠? 180을 3, 4, 5로 나눴으니까 각의 크기를 바로 직접 구할 수 있죠. 그럼 각 A는 몇 도가 되냐? 45도가 됩니까? 그 다음에 각 B는 60도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75도가 됩니까? 그래서 180을 3대 4대5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의 크기를 직접 구하면은 일단 A와 B는 특수각 맞죠? 그죠? C는 특수각이 아니긴 하지만 아마 문제 보면은 sin 75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지요.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각의 크기랑 정비례한다? 아니다, 그지? 세 변의 길이의 비는 sin이랑 정비례한다. 그럼 sin A는 얼마냐? 그죠? sin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sin 75도는 책에 나와 있죠? 특수각이 아니니까 문제에서 주어서 썼습니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그럼 이거 양변에 뭐 4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답이겠지, 그지?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본 사인 법칙 공식 잘 이해하고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기본 문제 2번.
이번에 2번만 할게요. 1번은 뭐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그러니까는 요건 뭐 굳이 안 하고 2번만 합시다. 2번만. 자, 주어진 식이 뭐 x도 막 있고 sin a, sin b도 있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에서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 sin 값들은 다 상수다. 그죠? 상수. 근데 이놈이 중근을 갖는답니다. 2차 방정식 중근이니까 바로 뭘 때리면 되냐? 판별식. 짝수 공식. 그죠? 그럼 sin A, sin B를 제곱을 하는 거죠. sin 제곱 B 마이너스 AC 그지? 마이너스 AC sin 제곱 A랑 sin 제곱 A 더하기 sin 제곱 C를 곱해서 중근이니까 는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 써가지고 sin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그냥 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식을 정리만 잘하면 돼요. 정리. 우선은 sin 제곱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그지?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sin 제곱 A를 묶어내면은 sin 제곱 B가 남고 빼기 괄호가 남은 거니까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요게 는 0이다. 자, 그래서 sin의 걸 정리했는데 여기서 뭐 더 이상 이게 정리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보래요. 이게 정삼각형인지 이등변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뭐 둔각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하려면은 각의 크기도 할 수 있고 변의 길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미적분 1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삼각형의 판단은 변의 길이도 판단할 겁니다. 변의 길이. 자, 즉 관계식은 전부 다 각도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길이로 바꿀 거야. 길이를 바꿔. 자, 그럼 sin A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나? sin A는 2R분의 A가 알겠나? 2R분의 A. 다시 한번 볼까? sin A분의 A가 2R이니까 sin 곱하고 2R 나눠주면 그죠? 이 sin A가 2R분의 A입니다. 2R분의 A. 그걸 제곱을 하면은 4R 제곱분의 A 제곱. 다 전부 다 바꿀 거야. 2R분의 B를 제곱을 하면은 4R 제곱분의 B 제곱, 4R 제곱분의 A 제곱, 똑같이 4R 제곱분의 C 제곱. 는요. 자, 우선 요 놈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길이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요 놈이 0 될 수밖에 없는데 그치 현진아? 요 놈이 0 된다고 했을 때 4R 제곱 날려버리면은 결국 넘겼을 때 B제곱은 요런 관계식밖에 안 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출발은 각에서 출발했지만은 변의 길이로 다 바꿔가지고 변의 길이에 관한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 뭐 인수분해라든지. 자, 밑에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 3번은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야. 삼각형을 푸시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삼각형 푸시오라는 얘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요거 외에 나머지 변의 길이랑 나머지 각의 크기를 다 구해보라는 얘기야. 변, 각의 크기 전부 다 구하기. 자, 우선 조건이 그림이 없이 식으로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잘 안 떠오르는 거니까 그죠?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졸리시면 냅두세요. 자, 대충 그려가지고 요 각 A가 30도랍니다. 변의 길이 A라는 거는 각 A랑 마주보는 변, 요 길이가 2랍니다. B라는 거는 각 B랑 마주보는 변, 여기가 2루트 3이랍니다. 자, 이게 해서 나머지 변 길이랑 나머지 각 크기 다 구하시오.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을 보고 지금 아까 계속하지만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관계. 그지? 요게 sin A도 똑같고 B도 똑같고 C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문제 어딜 쳐다봐도 외접안의 반지름이 없죠, 그죠? 외접안의 반지름이 없으니까는 얘와 요 세 놈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 돼요. 자, 보면은 각의 크기 30도 특수각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 두 개가 대놓고 딱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은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는 누구랑 같은 거냐? B는 B끼리, C는 C끼리. 자, 근데 변의 길이가 B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마주보는 각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네. 각의 크기 B는 모르니까 sin B 분의 마주보는 변 2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크로스로 곱할 수 있지, 그지? 크로스 곱해버리면은 어차피 여기 2 날려주고, 그럼 sin B는 sin 30 곱하기 루트 3, 그죠? sin 30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곱해주면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자, 하필 요게 특수각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각 B는 2분의 루트 3 되는 게 몇 도냐? 60도 있습니다. 뭐 있을까? 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게 아까 했었죠, 그죠? 다시 머릿속으로 사인 그래프를 180도까지만 딱 그려주면은 2분의 루트 3 되는 게 60도도 있지만은 누구도 120도도 될 수 있어, 없어? 삼각형이 한 각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더구나 나머지 한 각이 30도니까 아직 둘이 더해봐야 180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각 B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나머지 한 각 B를 60도라 베이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A는 하나가 30도인 거고 나머지 각 B 하나가 60도인 거예요. 각 C는 몇 도? 그죠? 30, 60이니까 나머지 한 각은 90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A가 30도, 각 B가 몇 도일 때? 120도일 때는 각 C가 몇 도? 30도. 이렇게 각 세 개가 두 개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변의 길이도 구해야 되겠죠. 일단 A 변의 길이는 20 주어져 있는 거고 B랑 마주보는 변 2루트 3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변의 길이 C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럼 이때 변의 길이 C는 얘랑 마주보는 각 이미 90도 구해놓은 거 있죠, 그죠? 그럼 또 90도랑 앞에서 구한 뭐 AB랑 또 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A로 할까?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2는 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갈게요. 비례식으로 풀자. 비례식. 아까 얘기했잖아.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거에 사인은 비례한다고. 그러면은 변의 길이 A 대 바로 숫자로 갈게요. 변의 길이 A 2대 내가 구하고 싶은 변 길이 C는 2대 C는 요 변 A에 마주보는 각의 사인 30이 얼마고? 2분의 1, 그지? 대 각 C에 변 C에 마주보는 각 지금 90도란 말이야, 그지? 그럼 90도의 사인은 얼마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C 값이 4가 나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서 나머지 변 C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각의 관계. 요거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143페이지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코사인도 배워야 돼.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보다는 약간 조금 식이 복잡해. 자, 우선은 중학교 3학년 과정 걸 한번 복습을 합시다. 자, 요변 길이가 10이고요. 요변 길이가 뭐 8루트 3입니다. 그리고 요 각이 하나가 특수각 30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여기 뭐 지각삼각형의 말은 없어요. 자, 이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그럼 이걸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특수각 30도가 보이기 때문에 수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지각삼각형을 만들어서 30도의 특수각 B가 1대 루트 3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의 값은 5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5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걸 빼면은 3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요 길이는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죠?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갈 거야.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변의 길이가 요거 하나, 길이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변에 끼인 각, 요 각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나머지 한 변 요 길이를 구해보래요. 이해됐죠? 자, 그 내용을 요 풀이 과정과 똑같이 할 거야. 이거 B라고 합시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각 B를과 알고 있는 변 길이 C를 이용을 해서 일단 이 높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각이 30도 특수각이었으니까 변의 길이 B를 알고 풀 수가 있는데 요각이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40도일 수도 있고 70도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자, 그렇지만은 이 삼각형에서 일단 각 B와 B를 이용을 하면은 변의 길이 C와 요 높이, 이 두 변의 길이의 관계가 각 B의 뭡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이죠, 그죠? 그럼 사인 B가 요거 분의 요거, C분의 요걸 H라고 하면은 AH. 나는 AH 구하고 싶어. 여기서 변의 길이 C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각의 크기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인 B도 값이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양변에 C를 곱해주면은 높이 AH가 C 사인 B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C 사인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그 다음에 요 밑변 길이 BH를 구하려면은 각 B에 코사인을 쓰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B는 C분의 BH잖아. C분의 BH. 양변에 또 뭘 곱해주면은 C를 곱해주면은 이제 BH 길이가 나옵니다. C 코사인 B가 되겠죠, 그죠? 요 길이가 C 코사인 B. 자, 그럼 또 이 전체에서 요 길이를 뭐 하면 얘냐? 빼면 되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전체 길이 A에서 방금 구한 거 C 코사인 B를 뺀 게 요 길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요 길이는 여기서 뭘 써주면 된다고?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 씁시다. 내가 구하는 거 B를 당장 구할 수는 없고 그 B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자, 요거 제곱을 하면은 C제곱 사인 제곱 B죠. 더하기입니다. 요거 제곱 바로 전개합시다. 요거 제곱하면은 A제곱 9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 2배 2AC 코사인 B,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을 하면은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되는 게 있냐? 여기 사인 제곱 B가 있고 여기 코사인 제곱 B가 있는 거 보이죠? 특히나 C제곱 C제곱이 공통이 있습니다. 그럼 요 두 놈을 C제곱으로 딱 묶어내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남으니까 얼마야?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두 개를 정리를 한 게 그냥 C제곱입니다. 자, 남은 거 정리합시다. A제곱 더하기 C제곱부터 먼저 갈게요. C제곱 그 다음에 요놈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로 정리가 되고 요놈이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 B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요게 코사인 법칙. 되게 식이 복잡한데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써먹냐 말이야? 방금 했잖아.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이거를 이제 수직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공식을 적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꼭 b제곱만 이럴까? 그럼 나머지 길이는 어떨까? 그럼 a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a제곱은 여기 보세요. b를 구하는데 b 없이 다 ac 변의 길이랑 공식을 써놓은 거잖아, 그치? 그럼 a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그치? 나머지 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bc 여기까지는 완전제곱 공식이랑 비슷하죠, 그죠? 거기다가 뒤에 뭐만 곱해주면 된다. 코사인인데 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마주보는 거야. 코사인 A를 곱하면 돼.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C제곱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하나만 외우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C제곱은 나머지 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의 AB까지 완전제곱 느낌인데 여기 뒤에 코사인 C 식이 되게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의 변형 공식까지 알아야 됩니다. 변형 공식. 자, 별건 아니고 이 주어진 식을 코사인 B 는으로 정리할 거야. 여기에 코사인 B만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서 는 정리할 거야. 자, 바로 암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치? B 제곱을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양변에 2AC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고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이 넘어온 거니까 빼기 B제곱으로 정리되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코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B를 구할 때는 일단 B 빼고 나머지 변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B제곱. 코사인 A도 2A 빼고 나머지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에 마주보는 변. 이렇게. 코사인 C도 똑같겠지, 그죠? 자, 어쨌든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지? 같은 건데 얘는 변의 길이 는으로 정리한 거고 얘는 각의 크기 코사인 는으로 정리한 거고 근데 둘 다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변의 길이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쓰고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길이를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책에서는 코사인 법칙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책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요게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책에 있는 대로 하면은 근데 책에는 제1 코사인 법칙도 나와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몰라도 됩니다.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제2 코사인 법칙 하나만으로도 다 풀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일단 공식이 복잡하니까 연습. 자, 11-4번도 삼각형을 푸시오, 그죠? 주어진 각이랑 주어진 변 외에 나머지 변, 나머지 길이를 다 구해보래요. 그럼 일단 적당히 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봅시다. 네? 적당히 아무렇게나 ABC 그려주고 각 B가 여기에 60도, C가 45도, 변의 길이 C는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조건 가지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은 좀 전에 배운 사인 법칙과 지금 배우고 있는 코사인 법칙 두 개를 다 써먹어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 가지고 당장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까? 그죠? 코사인 법칙은 아까 했지만 변의 길이 두 개와 그 끼인 각을 가지고 나머지 변 길이 구하기 또는 변 길이 세 개 가지고 어떤 코사인 구하기. 그럼 당장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특수각 45도가 보이는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 2가 보입니다. 그럼 무슨 법칙? 일단 사인 법칙으로 먼저 갑시다. 자, 사인 45도 분의 2는 각의 크기 60도도 특수각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B. 그럼 이걸 정리하면 B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샥샥샥 곱해서 그럼 B랑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죠, 그죠? 곱하고 2랑 사인 60을 곱하면은 루트 3입니까? 그래서 B 값을 구해주면은 뭐가 되냐? 루트 6이 나옵니까? 루트
루트 6 맞죠? 이렇게. 네. 그래서 b 값이 루트 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b 값이 루트 6이 나오면은 자, 이제는 변 2개 알았고 각 2개도 알았고. 근데 각 하나는 그냥 구해지네, 그죠? 두 각 나와 있으니까 75도니까 각 A는 못 구해진 거고.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 나머지 변 길이 요 A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일단 A랑 마주보는 각이 몇 도입니까? 75도예요. 특수각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75도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사인 75도를 모르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60도, 45도 특수각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는데 60도나 45도가 둘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합시다. 누구로 할까요? 45도로 할까?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요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45도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2 보입니까? 요 길이 구하는 코사인 법칙 2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자, 잠깐만 안 돼요. 내가 구하는 게 A라고 해서 이거를 A 제곱은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얘랑 마주보는 75도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밑에 걸 한번 해봅시다. 요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 더하기 제곱 A 제곱 더하기 루트 6의 제곱 6 마이너스 2AC 그지? 마이너스 2AC. 자, 마이너스 2 두 변 그러면은 2 루트 6A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변 길이 마주보는 각 45도에 뭘 곱해주면 된다? 코사인 45도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A에 대한 뭐다? 2차 방정식 그지? 응. 자, 정리합시다. 2 날라가고요. 일단 A 제곱 몇 A가 되냐? 2 루트 3 2 루트 3A가 되고 그 다음에 2는 4에서 넘겨주면은 플러스 2가 됩니까? 는 0이지? 그래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에 뭘 구해주면은 해를 구해주면은 이제 요 변의 길이가 A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해주면 되냐? 그래 공식 써가지고 짝공식 1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니까 1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이 루트 3 플러스 1 또는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길이가 두 개 나왔는데 두 개 될 수 있을까? 문제에서 뭐 주어진 조건이 있나? 그러면은 요 둘 중에 뭐 답이 될 수 있는 걸 확인하려면은 그 우리가 또 삼각형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가 클수록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떨까? 더 큰 거 알겠니? 그지? 각이 클수록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지금 요 각 세 개 중에 각이 제일 큰 게 여기 75도 보이죠, 그죠? 그럼 75도가 마주보는 게 변의 길이 A란 말이야. 요 길이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냐 A가 될 수 있는 게 그지? 요 길이 2보다도 더 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요게 되는 겁니다. 제일 길어야 되니까. 자, 이번도 마찬가지. 뭐 삼각형 두 개의 각이 있고 얘가 60도, 얘가 45도. 변의 길이 A가 요겁니다. 그죠? 3 더하기 루트 3. 그럼 또 마찬가지 나머지 한 각은 75도가 될 거고. 특수각이 아니니까 75도 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얘를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고
70도 나와 있고 45도 나와 있으면은 이 둘 다 특수각이야.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얘랑 마주보는 변, 또 얘랑 마주보는 변이 필요한데 지금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냐?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또 두 변과 끼인가, 두 변과 끼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지? 지금 둘 다 없네? 뭐가 빠졌냐? 숫자 제대로 쓴 거 맞나? 60도, 45도. 맞네. 그럼 당장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쓸 수가 없는데. 자, 그럼 또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60도랑 45도가 특수각인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없기는 해요, 그죠? 없기는 한.